일단 이웃집 소식부터 전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웃인가요? 네. 2층 소식. 야, 아랫집 소식. 집들이도 못 해보고 초대도 못 받았는데 네. 방백에 생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이 이준석과 결별했습니다. 일단 개혁신당이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 총선 선거 캠페인과 정책을 결정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준석, 양향자, 금태섭, 조응천 4명의 다수결 찬성으로 이준석이 지휘하는 걸로 결정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과 김종민은 퇴장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낙연은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송 작가가 예언했었죠. 예언했었나요? 돈 받으면 갈라선다. 네. 근데 이 갈라서면 김종민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 6억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6억을 받았을 때 만일의 경우 이 돈 갖고 지랄을 하면 아무 때나 이 6억은 던져버릴 수 있는 돈이에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네. 문제는 이제 이걸로 딜을 치려고 했었던 이낙연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사실 이낙연이 지금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2가지의 결정적인 패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짱구인데요. 말하자면 공동대표를 시켜준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50%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애들을 대표로 이제 각 계파의 대표로서 자리들을 내놓고 지분은 50%지만 의결권은 내가 80% 이상 행사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합친 거예요. 근데 준석이는 애초부터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당신 바지잖아. 예의상 자리 준 거란 말이야. 공동대표. 라고 하는 쪽에서는 진짜 자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등기를 안 해줬어요. 즉 당에다가 대표를 공동대표로 인정을 하면 네. 쉽게 말해서 뭐 공동대표이사처럼 당 등기에 올려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신고할 때 자기만 대표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석이는 진짜로 원래 얘기한 대로 그냥 바지로서 이름만 공동대표를 준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낙연은 너무 오버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가 데리고 온 국회의원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사실 이게 민주당 그 탈당파들이지 이준석이 데리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준석이한테 모든 권한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준석이가 그러면 나는 못해. 그럴 바에야 당깨라고 먼저 이제 준석이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대표회의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표결을 해갖고 당권을 이준석이한테 몰아줄 거냐, 이낙연이한테 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낙연은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원욱과 조응천이 배신을 때려버린 거예요. 심지어 양양자까지. 사실 양양자는 중간에서 곁다리로 있었기 때문에 걔들은 빼더라도 저 한 표에 이원욱과 조응천이 자기 편을 들어주면 3대2로 이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 양양자까지 오면 4대1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야 얘들이 뒤통수를 때려버린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박의 맛을 다시 본 거예요. 서로 뒤통수를 때린 거지. 그럼 이 주말 동안에 도대체 조응천과 이원욱이한테는 어떤 딜이 갔을 거냐는 거지. 결국 지금 파벌을 딱 보면요. 이게 검사파와 기자파로 갈린 거예요. 검사파와 기자파? 네, 그러니까 검사 쪽, 그러니까 검찰 쪽하고 연관이 있는 파들하고 지금 언론 쪽, 기자 쪽하고 나눠져 있는 파가 나뉜 겁니다. 김종민 의원이 뭐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 출신이에요? 네, 뭐 내일신문에 있었고 그다음에 시사저널 뭐 이런 데 있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정민이는 든든한 후배 믿고 이낙연 믿고 호가워이하고 하려다가 지금 졸지에
졸지에 있는 당직 다 날리고 다시 또 배고픈 솔로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원욱과 조홍천을 움직인 세력들은 이준석의 세력이 아니고, 이준석의 힘이 아니고, 이준석의 돈이 아니고, 검찰 세력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졌을 거다라고, 편이 갈려졌을 거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네. 짜고 치는 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왜냐면 두 놈 다 애초에 합당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갈라설라고 나름대로 살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도 공동대표 준다고 해놓고 등기에 안 올린 거고, 이제 개신당 말고 개미당, 네. 개혁 미래당, 새로운 미래. 새미당, 네. 새미당을 하려고 하는 이낙연도 당을 안 없애고 그 당을 자기가 올려놓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한번 합쳐보려고 했냐? 일단 추석 명절 앞두고, 설 명절 앞두고 둘 다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야. 사실 원래 시작할 때 하나는 18, 하나는 14. 요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33이다라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거 그런 게 어딨어. 지를 생각에. 근거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가스라이팅이잖아, 거잖아요. 요즘. 거기다가 양양자 1에다가, 금태섭 1에다가, 지금 있는 거 조홍천, 이원욱을 합쳐서 한 2를 보태서 그러면 요게 다 모이면 38% 정도 나올 거다라고 계산했는데 결국 얼마 나왔다? 6% 나왔다는 거예요. 6%.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를 서로 확인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뭐 배복주, 뭐 류호정 이렇게 정의당 출신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정의당 출신들의 그 패미 관련된 논란에 의하고 이준석이는 자기 사람들 한 10,000명을 지금 10,000명 이상의 당원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할 정도니까 멘탈 나갔죠. 일단은 야 이거 진짜 잘못된 만남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헤어지면서 류호정이나 그쪽 계열은 어디로 가요? 아무데도 못 가. 남아있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류호정은 남아있고, 배복주는 그 정의당 부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전장현 그 대표의 부인입니다. 참, 이것도 이상하긴 해.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지? 아무튼. 이분이.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류호정은 남아있고, 배복주를.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입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이 막고, 그리고 저쪽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왜 막냐. 이제 다 남아 있기는 연합하자. 하지만 눈칫밥 먹으면서 구박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갈 걸로 봐집니다. 왜냐면 준석이가 앞으로 대놓고 깔 거거든요. 유호정은 또 못 가잖아, 잘. 아니지. 면전에서 못 가지, 딴 데 가서 까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직책 안 주고 왕따를 시키면서 피를 말릴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쪼개지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쪼개는 데 있어서 뭐 돈 얘기 나옵니다. 이준석이, 그거 6억 내 반환해버리겠다고. 근데 6억 때문에 이 당을 못 깰 만큼 준석이가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절대 준석이가 돈 없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쪼개지는 게 오히려 쟤네들 입장에서는 아우, 정말 골고루 하시네. 김상진 예비후보. 아무튼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좋아하고 지지율이 올라올 줄 알고 한번 모아봤어요. 키메라를 만들어 봤는데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특성이 있구나. 패미는 패미로 가야 되고 반패미는 반패미로 가야 되는 거고 전라도는 전라도로 가야 되는 거고 경상도는 경상도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는 나타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거야. 응? 지금 민주당이 하위 20% 지금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벌써부터 사선 위원이 하나 탈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김영주 김영주 의원. 의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야, 이제부터 내가 이삭줍기 제대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야, 이럴 바에는 준석이랑 이 이삭을 나눠 갔느니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야, 우리 그냥 새누리당으로 해갖고, 우리가 3번 할 수 있어! 현재까지 이낙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거 원래부터 안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설 명절 때 좀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이벤트를 했더니 개망했어. 차라리 없는 게 나와 내가 혼자 하는 게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거를 가르게끔 뒤에서 수작질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검찰 세력과 기자 세력을 뒤에 밀고 있는 제3의 세력 신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국의 그 지파를 다 깔고 있잖아. 대표적인 노원 지파가 서울에서 제일 큰 지파고, 전라도 가면 광주, 목포, 여수가 신천지 밭이고, 거기다가 또 이준석 같은 경우에 대구 이쪽에가 신천지 힘을 얻어갖고 당대표까지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꼴이 매우 계산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즉, 전라도에 자꾸 둘을 같이 보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낙연 혼자만 보내주고 이낙연을 밀어주면 이낙연의 녹색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준석이도 마찬가지로 지지율 안 깎아먹고 대구 경북 이쪽에만 열심히 힘을 쓸 수 있게끔 뒤에서 밀면 둘이 합쳐서 같이 다니는 것보다 찢어서 나눠서 데리고 다니는 게 지지율 향상, 그 득표율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찢기로 한 거예요. 뒤에 있는 배경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준석이도 그렇고 낙연이도 그렇고 이제 각 지역당에 올인할 겁니다. 우리가 이낙연 처음 나와갖고 그 기자회견에 할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낙연이 정치활동할 때 수도권이나 영남권에는 투표 안 내고 호남권에서만 후보 안 내고 호남권에서만 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걸 본인 입도 아니고 앵커 입으로 미리 확인을 해줬잖아. 그 임무에 충실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이낙연은. 그리고 이제 지금 주소 올린 낙과들, 이삭들, 이른바 탈당을 예비하고 있는 하위 20% 애들을 묶어가지고 무조건 3번을 딴 다음에 비례투표까지도 우리가 해서 내가 3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왜 검찰 애들은 한참 힘을 다 빼놓고, 준석이 힘을 다 빼놓고, 개신당을 거의 고사 상태 직전까지 말려 죽여놨다가 지금 이걸 살려내느냐라는 거지. 이 역학은 또다시 조국 신당의 부상에 그 역할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 신당이 뜨지 않았다면. 그렇지. 이걸로 해갖고 그냥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준석을 죽여버리고, 어차피 이준석하고 국짐 한동훈의 지지 세력은 겹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걸 뺏어가지고 이준석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기에 조국 신당이 진짜로 현재까지 13%고 그 이상을 올려간다고 치면 진짜 현재는 6석이고 잘하면 원내 10석, 조국 장관 얘기한 대로 제3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3당이 이낙연이나 한동훈이 되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 얘네들 끌어안으려면 비용은 좀 들지만 그래도 얘들은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애들이야.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야.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하든. 근데 조국 신당이 10석을 얻는다? 이거는 치명타가 되거든. 더군다나 조국 신당이 끌어가고 있는 지지율 표가 중도층이나 국짐 쪽에서도 상당수가 빠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는 조국 신당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현재 1위야, 제3지대에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낙연 당과
이준석 당을 동시에 살려내야 된다는 또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합쳐놓은 폭망이니 다시 찢어놔서 살려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니네들의 목표는 조국을 씹어라야, 이제 조국을. 조국을 씹고 민주당을 씹어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낙연 신당에는 이른바, 민주당의 이삭들이 들어가갖고 힘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는 영원함 쪽에 삼지대라든지 그쪽 안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비례 쪽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 말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비례 창당하겠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합쳤으면 창당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는 지역구는 한동훈한테 줘야 되니까 비례를 좀 더 끌어오기 위한 비례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다 내지는 지금 있는 개신당이 개혁신당이 비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구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민주당의 현재 공천, 뭐 잡음이라면 잡음이고 갈등이라면 갈등인데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멀쩡히 현역으로 하고 있던 애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늘 있던 일이에요. 있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탈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언론이 이거를 완전히 차별화돼서 쓰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갈등인 거고 지금 국진당은 개혁이라는 거지. 그래서 돌려막기 하고 낙하산 떨어뜨리고 범죄자 갖다 꽂고 하는데도 이건 신선한 충격이고 개혁인 거고 우리는 저 봐라 저 분열로 해갖고 저 지지율 다 까먹고 저렇게 망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친윤 색깔 뭐 많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무슨 친윤 색깔이 맞아. 주진우가 지금 아니 제정신이면 단독으로 해운대를 가고 지금 3, 4선 하던 그 대구 부산 그 했던 의원들이 제정신이면 거기 붙어 있지 왜 단대 가서 합니까 도대체. 아이고. 그래서 그 선거는 생물이란 말이 맞아요. 어느 한쪽이 주먹을 내면 바위를 내는 사람이 생기고요. 볼을 내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보고 가위 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가위 냈던 사람이 주먹으로 바꿨다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어찌 됐거나 계약하고 아직 그 문짝도 제대로 실링도 안 했던데 보증금은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임대 보증금은 누가 뺄 여기 것인가? 계속 있으니까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낙연하고 김종민. 그러면 지금 분당한다고 해놓고 호시를 2개 얻었으니까 2개나 얻었는데. 지네들이 반씩 잘라갖고 분당한 상황에서 바로 옆 사무실에서 똑같이 둘이 유지를 한다고? 글쎄. 어차피 돈 나오는 구멍은 하나잖아요. 내가 본 신림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이낙연은 신림동에 가갖고 원룸 안에다가 원룸 단지 안에다가 거기다 사무실 차리면 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상 떨어뜨려 놓은 것뿐 이들이 결국 기대고 있는 뿌리는 하나잖아요. 이게 뿌리는 하나인데 일단 이낙연은 신림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갖고 있는 그 빌딩에 가갖고 세입자들 내쫓고 거기다 사무실 차리면 됩니다. 뭐 지금 뭐 돌아다니는 찌라시들에 의하면 이준석이 그 동탄에 신설되는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원욱 지역구인데 이원욱이 그게 비례가 가겠네 그럼 남아서. 분구되는 데니까 거기서 여기 뭐 가불이면 이렇게 뭐 나눠지면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분구되는 쪽에 이원욱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뭐 출마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선거운동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이낙연, 김종민 내치고 최고위원으로 이제 이원욱, 천하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공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작업 끝나고 정지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봐야 됩니다. 지들은 이미 뭐 4% 이상 국짐이 앞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 민심이 무슨 3, 4일 일주일 만에 10%, 12%씩 바꿉니까?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50대 36으로 14%까지 벌어졌다고 나오는 지표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거지, 설 전만 하더라도 7%, 8% 밖으로 벌어져 있던 게 갑자기 뒤집혀졌대. 14%가 바뀐 거야. 7% 지던 놈들이 6%를 이기고 있는 거야. 이걸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어찌 됐거나 분당을 한 데 대해서 고소하긴 해요. 네, 고소하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 진영에서는 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다. 걔네들의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반등하고, 어차피 걔네들도 지지자들이 있잖아. 열성 팬들 있잖아. 걔네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명분과 또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제공이 된 고러한 분당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